병원 복도는 언제나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소독약과 삶은 채소 냄새가 섞인 그 어디서도 맡을 수 없는 그런 냄새요.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카트 바퀴 소리, 간호사들의 낮은 대화 소리. 저는 이 모든 게 익숙해졌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벌써 한 달째니까요. 저는 이제 45입니다. 결혼도 했고, 아이도 키웠고, 나름대로 제 삶을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쓰러지신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던 택시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다는 걸요. 매주 목요일 오후 저는 아버지 병실에 갑니다. 남편이 퇴근하면 아이들을 맡기고 지하철을 2번 갈아타고 오는 길이에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면서 생각합니다. 언제부터였을까 아버지와 이렇게 멀어진 게. 어린 시절엔 그렇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동네를 산책하던 분이었고 제가 그린 그림을 냉장고에 하나하나 붙여두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우리 사이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무슨 대화를 해야 할지 몰랐고 아버지도 저도 서로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병실 문을 열면 아버지는 항상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계세요. 텔레비전은 켜져 있지만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게 해놓으셨어요. 아버지 왔어요. 왔니? 짧은 인사를 나누고 저는 의자를 끌어당겨 앉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과일을 꺼내고 물병에 물을 채우고 창문을 조금 열어 환기를 시킵니다. 말없이 움직이는 시간이 편할 때도 있어요. 지난주 목요일도 그랬습니다. 평소처럼 병실을 정리하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서랍 좀 정리해 줄 수 있겠니? 간호사님이 물건이 너무 많다고 하시더라. 네, 그럴게요. 침대 옆 작은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손때 묻은 안경집, 오래된 수첩, 동전 몇 개, 그리고 갈색 가죽 지갑. 지갑은 모서리가 닳아서 색이 발해 있었어요. 아버지가 10년도 넘게 쓰시던 것이었습니다. 이 지갑 정말 오래 쓰셨네요. 응, 익숙해서. 지갑을 손에 들었을 때 느껴지는 무게감이 묘했어요. 가죽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구석구석 금이 가 있었습니다. 새 지갑을 사드리려고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아버지는 늘 괜찮다고 하셨죠. 정리를 하려고 지갑을 열었습니다. 카드 몇 장, 영수증 몇 장. 그런데 카드 뒤쪽 주머니에 뭔가 접혀 있는 게 보였어요. 작고 노란 종이 한 장. 너무 오래돼서 가장자리가 갈색으로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종이는 3번 접혀 있었고 펼칠 때마다 바스러질 것처럼 약해 보였어요. 접힌 자국은 마치 골짜기처럼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이에 적힌 글씨를 봤을 때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나중에도 나랑 손잡고 다녀요. 삐뚤삐뚤한 글씨. 연필로 쓴 듯 흐릿하게 번진 획. 그런데 그 글씨가 너무 낯익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처럼 익숙한 그 글씨는 제 것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든 손가락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이게 뭐예요? 제 목소리가 작게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침대에서 고개를 돌려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제 손에 든 노란 종이를 보시는 순간 아버지의 얼굴이 조금 붉어졌습니다. 아, 그거. 아버지, 이거 제가 쓴 거예요? 응. 기억이 천천히 돌아왔습니다. 아주 천천히 안개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듯이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을 때였어요. 봄이었던 것 같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 있던 게 어렴풋이 기억나니까요. 그날 아버지는 늦게 퇴근하셨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를 듣고 뛰어나갔는데
아버지의 어깨가 평소보다 축 처져 있었습니다. 가방을 소파에 던지시고 그대로 주저앉으셨죠. 어머니가 물 한 잔을 가져다 드렸고 아버지는 말없이 물을 드셨어요. 저는 거실 구석에 앉아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가 왜 힘들어 보이는지는 몰랐지만 9살 아이였던 저도 알 수 있었어요. 아버지가 지쳐 있다는 걸.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생각이 자꾸 났어요. 그래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에서 노란색 메모지를 꺼냈어요. 학교에서 받은 것이었는데 귀퉁이에 병아리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연필을 잡았습니다. 뭐라고 쓸까 한참 생각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적었습니다. 아빠 힘내세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나중에도 나랑 손잡고 다녀요. 아버지랑 손잡고 걷는 게 좋았거든요. 아버지 손은 크고 따뜻했고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느낌이 좋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버지가 출근 준비를 하실 때 저는 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아버지가 현관으로 가시려는데 신발을 신다가 뭔가를 잊으셨다며 다시 돌아오셨어요. 가방을 찾으러 가신 그 짧은 순간 저는 아버지 구두 옆에 놓인 가방으로 다가갔습니다. 가방 옆 주머니가 반쯤 열려 있었어요. 그 안에 아버지 지갑이 보였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지갑을 꺼내 메모지를 넣었어요. 카드 사이 가장 안쪽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 없다는 듯 제자리로 돌아왔죠. 아버지는 가방을 들고 나가셨고 저는 학교에 갔습니다. 그 후로 그 메모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아마 아버지가 보시고 버리셨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25년이 지난 지금 그 메모지가 제 손에 들려 있습니다. 아버지, 이걸 계속 가지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천장을 보셨습니다. 대답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아버지의 눈가가 조금 촉촉해 보였습니다. 그때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어. 프로젝트가 잘못되어서 상사한테 혼났지. 집에 오는 길에 사표를 써야 하나 고민도 했고,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다음 날 출근해서 지갑을 열었는데 그 쪽지가 있더라고. 처음엔 언제 들어간 건지 몰랐어. 그런데 글씨를 보니까 내 글씨였어. 그 삐뚤삐뚤한 글씨. 그걸 읽고 울 뻔했어. 화장실 가서 한참 있었지. 9살짜리가 아빠를 걱정해서 쓴 거잖아. 나중에도 손잡고 다니자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추셨습니다. 기침을 한 번 하시고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버릴 수가 없었어. 지갑을 바꿀 때도 그 쪽지만은 옮겨 담았지. 힘들 때마다 꺼내봤어.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 작은 메모지 한 장이 아버지에게 그런 의미였다는 게 25년 동안 간직하고 계셨다는 게. 죄송해요, 아버지. 왜? 제가 멀어졌잖아요. 요즘 거의 대화도 못하고. 아버지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야. 내가 크면서 내 삶이 생긴 거지.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하지만 이 쪽지가 있어서 괜찮았어. 너는 언제나 날 걱정하는 딸이었으니까. 그날 저는 오래 병실에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창밖이 어두워질 때까지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 아버지가 간직하고 계셨던 순간들. 아버지는 제가 3살 때 처음 아빠라고 불렀던 날을 기억하고 계셨고, 초등학교 입학식 날 제가 입었던 옷 색깔도 기억하고 계셨어요. 제가 중학교 때 상 받았을 때 아버지가 회사에 얼마나 자랑하고 다니셨는지도 알게 됐습니다.
아버지도 저 자랑 많이 하셨어요? 당연하지. 자식 자랑이 제일 좋은 거야. 그렇게 웃으며 이야기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해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저에 대해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제가 멀어졌다고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늘 제 곁에 계셨던 겁니다. 다만 조용히 말없이 그로부터 2주가 지났습니다. 아버지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셔서 퇴원을 하셨어요. 집으로 돌아오신 첫 주말,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부모님 댁에 갔습니다. 할아버지, 아이들이 현관으로 뛰어들어가고 아버지는 웃으며 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은 아니었지만 눈빛만큼은 밝아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오후가 되었을 때 제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산책하실래요? 아버지가 저를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좋지. 우리는 천천히 집 근처 공원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버지의 걸음은 예전보다 느렸지만 괜찮았어요. 저는 아버지 옆에서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행나무 길을 걷는데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날씨가 참 좋네. 네, 정말이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공원에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그때 저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젯밤 준비한 것이었어요. 아버지, 이거요. 뭐니? 읽어보세요. 봉투를 열자 작은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요즘 손글씨를 거의 쓰지 않지만 이건 직접 쓰고 싶었어요. 연필로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아버지가 카드를 꺼내 읽으셨습니다. 카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저 여기 있어요. 지금도 나중에도 계속 손잡고 걸을게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한참 카드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주머니에 넣으셨어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이 카드를 어떻게 하실지. 고맙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또렷했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 은행잎이 떨어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아버지 곁에 앉아 그 모든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손을 내미셨습니다. 손잡자. 네.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처럼 크고 따뜻한 손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손등에 주름이 늘었고 손가락에 힘이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저를 꼭 잡아주는 손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걸었습니다. 천천히 말없이. 서두를 필요가 없었어요. 이 순간이 계속되기를 바라면서 어쩌면 우리는 모두 그런 게 아닐까요? 표현하지 못한 마음들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거요.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하는 말들.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너무 늦은 건 없다는 걸요. 멀어졌다고 생각했던 마음도 다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걸. 중요한 건 그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작은 메모지 한 장이라도, 짧은 산책 한 번이라도,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오래 연락하지 못한 가족, 바쁘다는 핑계로 만나지 못한 부모님.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제 주머니엔 아직도 그 노란 쪽지가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려드렸지만 아버지는 제게 다시 주셨어요. 이제 우리 둘 다 간직하는 거라고 하시면서요. 가끔 그 쪽지를 꺼내봅니다. 그리고 생각해요. 9살 소녀가 쓴 그 짧은 문장이 한 사람의 25년을 지탱했다는 걸. 그리고 지금 45이 된 제게 다시 돌아와 새로운 시작을 주었다는 걸.
여러분도 작은 마음을 전해보세요. 오늘, 지금, 이 순간, 그 작은 마음이 누군가의 긴 시간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요. 영상 보시며 느끼신 마음이 있다면 댓글로 살짝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른 분들에게도 따뜻한 힘이 되거든요.